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모든 것 경제사부 배종찬입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조회,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니 글로벌 스탠다드 최고의 종목 분석 킹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이요? 네. 네. 하이. 우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SBB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우리 서울경제TV의 뉴스 영상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6위 규모 실리콘밸리 은행 SVB 붕괴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SVB 파산 이틀 만에 또 다른 미국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이 현지 시각 12일 문을 닫기로 했으며 SVB 영국 지점도 파산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미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SVB를 유동성 악화와 지급 불능으로 폐쇄했습니다. SVB는 최근 고금리 환경에서 보유한 채권 가치가 크게 손실을 보는 등 재무 구조가 악화된 가운데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며 파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미국의 다른 중소규모 지역은행들로도 이 여파가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무너졌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금융사 상황 점검을 이어갈 계획인데 변동성이 계속 커질 시기인 만큼 더 정밀한 점검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네. 제일 기초적인 질문, 네. 초딩 수준 질문인데, 이 뱅크런이 일어나고 파산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괜찮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은행 보면은 저희가 다 대충 확인했듯이 예. 한 자산 순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 16위권. 네. 네. 이 정도면은 1983년에 세워진 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이제 시작도 이제 지역에서 시작해서 예. 좀 특화된 쪽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그렇죠.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을 예, 대상으로 해서 유니콘들, 예. 네. 그러니까 예금은 받아다가 예.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가 거기다 대출도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스트레스 테스트나 아니면은 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 그래도 이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아하. 쪽인데 왜 이게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그러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주로 이제 테크 관련돼서 금융업을 하던 은행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뱅크론 조짐.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심리적으로 여기가 좀 안 좋대. 뭐가 괜찮다는데 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 일단 뺀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도 뺀다 그러고 다 거기서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야 불안하대 나도 뺀다. 예예. 너 빼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인출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당했는데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운용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은행들은 그렇습니다. 조달 금리가 있고 운용 금리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도 국채를 이만큼 갖고 있다 보니까 괜찮아 우리 안전해. 안전해.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해. 그렇죠. 대형은행들은 늘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가게 되면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채권을 운용을 하는데 그렇죠. 좀 길게 운용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10년물 금리를 만약에 보거나 아니면 뭐 무슨 5년물, 10년물 장기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이쪽이 보다 단기 금리는 올라가 버렸어요. 장기 금리는 이만큼 벌어져, 그러니까 아하. 생각보다 덜 올라갑니다. 오케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장단기 예. 금리 역전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근데 운용은 듀레이션으로 보게 되면 한 6.3년, 그러니까 6년 이상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뱅크로 나오니까 줘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게 보통 한 2%, 2.5% 마이너스로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빨리 팔아서 줘야 되는데 거기서 역마진이 발생한 채 줘야 되는 이런 그렇죠. 현상들. 손실이 발생을 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쪽에서 한 사이에 붙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고. 그게 발생한 거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또 문제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은행 같은 경우는 가서 그러면
저 안 좋대. 그럼 빨리 달려가가지고 인출해서 나오는 오프라인 쪽이었었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약간 온라인으로 출금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하루 뒤에 실질적으로 인출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쪽 은행으로 이체 보내놓고 그 다음 내일 그렇습니다. 한 현상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빨리 집중되다 보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온라인이라서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이런 비슷한 사태 벌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음.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그나마 다행히 5개로 집중돼 있죠. 그렇죠. 네, 벌써 5대 금융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에요, 이거. 예. 98년도 네. IMF 때 예. 네, 그때 벌써 이미 탈탈 음. 통폐합되고 뭐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5개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미국은 한 150개 예. 아주 지방 작은 은행까지 치게 되면 500개까지도 얘기합니다. 우리은행하고 미국은행하고는 이제 구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당장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 네.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2008년 시스템 차원의 금융위기로 가냐? 그건 아닐 거다. 아닌 걸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 또 같아요. 이 사태가 나오느냐 마느냐. 예. 네, 주경호 부총리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니라라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이건 단언하면 아마 안 이게- 됩니다. 네,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금리가 올라오면서 지금 제로에서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달에 FOMC 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2일 날. 예, 4.75까지 그냥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아. 속도가 75, 50, 뭐 그렇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식으로 예. 쭉 달려왔는데 엑셀을 밟았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다고요. 예. 이런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 아. 첫 번째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신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뭐 이전에는 암호화폐 예. 쪽에 거기서 좀 약간 뭐 거래소도 망하고 왔던 것도 어떻게 예. 보면은 하나의 조금씩 나오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 근데 중소은행은 그런데 네, 지금 월가의 이야기는 오히려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는 오히려 웃는다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안정적인 큰은행 쪽으로 더 예금주들이 오면서 오히려 대형 투자은행들은 IB들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 돈이 만약에 물빌대로 이런 거 약하니까 음. 안 되겠다. 불안하니까 대형은행 쪽으로 가자. 음. 라고 하는데 이 은행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우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돈 다 받아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운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와. 네. 아.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돈만 들어놓고 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예. 그냥 만약에 똑같은 사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가격만 높아지죠. 다 지금 채권으로 사자라고 예. 하게 되면 채권만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데 금리는 확 떨어져 버립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아하. 네.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안전자산도에 투자하는 게 그런 경향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금리가 또 확 떨어지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 금리는 계속 인상 기조인데 그러면 또 금리와 채권 가격과 이 모든 혼란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자, 현상이죠. 그러면 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SBB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일종의 이 악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 네.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아니다, 뭔 소리야? 파월은 매파니까 0.5%포인트 BP에 올리는 거 스탠스를 안 바꿀 것이다. 아니야. 그래도 두렵잖아. 0.25가 될 거. 뭐가 되는 겁니까? 동결입니까? 0.25입니까? 0.5입니까? 일단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 예, 중요한 거는 음. 저희가 미국에서도 한때 2008년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렇죠. 촉발됐던 거의 첫 번째가 이 모기지. 모기지죠. 예. 예, MBS라고 하는 부동산. 모기지 back 예. to security. 그렇지. 예, 이 상황들이 그때 미국 정부도 그렇고 터지면 이렇게 크구나라고 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지금 딱 잡혀진 상황에서 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 정부가 깜짝 놀라서 어. 연준도 놀라고 그렇죠. 이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알지만 25,000달러 이상으로 나오는 예금자 보호법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걱정 마라 다 해주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 그렇죠. 예.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게 뭔가 그 조치를 반발의 취했다. 목소리는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 내에서도. 네.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이게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은행들에 대해서 상관없이 액면가로 다 사주겠다. 지금 채권 가격이 얼마든 간에 이걸 다 사주겠다. 아. 이렇게 딱 공언하는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겠다는 얘기도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못 덮게 되면은 다음이 2024년 재선 그러니까 바이든의 재선, 민주당의 정권 유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반대 공화당 쪽에서는 아니, 난리죠. 그래서 예.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준의 금리가. 그래서 이제 덮으려고는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차단은 많이 했다. 이건 예. 이제 중요한 얘기고 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디 한번 나와봐. 연준에서 또 딱 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양동이 들고. 네, 이런 거는 일단 괜찮은 잘 넘어갈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럼 기승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3월 22일 그렇죠. 네. 예. 연준이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단서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0.5가 될 것 같아요. 0.25가 될 것 같아요. 동결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의견이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음. 그냥 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음. 커피 사기 내기. 야, 살게. 커피 살게요. 이렇게 약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할 건 그걸 것 같아. 네. 이럴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이런 은행의 이 뱅크런 첫 네. 신호탄이긴 하지만 벌어졌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지? 어디다 그럼 내가 어떤 종목에다 두들겨 넣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무지 커지죠. 그러니까. 네. 전날에 그러니까 그 SVB 사태 났을 때 월요일 날 예. 주가는 쭉 올려버렸어요. 예. 이상 없구나. 예. 화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서 쫙 거의 뭐 어제였죠. 지수가 예. 코스닥은 3.5% 빠질 때까지 그냥 예. 밀어버렸습니다.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 네. 뭐야? 그런데 예.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코스닥이 3.3%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뭔가 기준이 없네. 기준도 없고. 그래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그래서 아까 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다만 입장 쪽에서 이제 거기까지 한번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 네. 그래서 다음 주 가서 어. 연준이 일단 50bp 인상은 넘어갔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안 돼. 예. 근데 그 전주에는 50bp 인상이 거의 70% 기정사실화. 70%돼 있습니다. 오케이. 시장이 막 정신없는 거죠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난리, 채권 어. 시장은 더 난리. 그럼 0.25네. 자, 0.25가 지금 어. 대세로 한 80% 시장에서 페드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어. 할 거야. 어. 거기 남아 있고 음. 동결도 있습니다. 음. 네. 만약에 25bp를 한다. 어. 지금같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네. 어. 근데 물가는 잡아야겠어요. 음. 25bp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지금 같은 사태 계속 나올 텐데라고 아. 보겠죠. 예, 그래서 하긴 하겠던데 예상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불안감은 가지지가 않겠죠. 예. 예, 그런 쪽에서 그냥 예상한 수준 이렇게 가는 거.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도표입니다. 음. 네, 지금 지난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 거의 한 5.2 정도 가게 되면 다 됐을 거라고 바라보는데 여기다 이제 또 연준 위원들이 점을 어디다 찍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로 봤을 때 또 5.2에서 5.5까지 올라갔다. 음.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사건 또 터질 텐데 이러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가는 수준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동결로 나왔습니다. 동결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와 동결이니까 신난다 이제 금리 끝났다라고 생각할까요 시장이? 뭔가 좀 금리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불안한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아 보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날은 환호해도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한데 뭐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또 시장은 반응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는 BOK,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코리아. 예, 우리 창드래곤 형님이라는 창드래곤. 지니어스를 갖고 계십니다. 예, 모시고 계십니다. 예. 네, 이번에 딱 금리 저희 동결을 시켰죠. 네. 동결시키면서 한 멘트가 뭡니까? 음.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한국은 아니 더 고민은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더 났잖아요. 더 났는데 예. 저는 워리 형님이 파울 형님이 이거 음.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일단 금리 잠깐 쉽게 하지만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봤었을 때 조금 좀 쉬어서 보겠다라고 하는 유동적인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금리 동결하는 게 저는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시그널이 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금리에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 뭐 기술주가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장주나 또 여러분들이 주가 수익 비율을 봐서 이럴 때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최대한 위험도가 좀 낮은 쪽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 주식 돼? 투자분들은 예. 그냥 뭐 직진 무조건 직진. 직진.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딱 보셔도 이제 금리 이제 시그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의 이제 금리가 마무리됐다라는 음. 시그널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통받았던 쪽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기술주지. 기술주, 성장주 이런 그렇지. 이런 쪽들이 거의 이제 바닥이 보인다 싶으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저희는 어차피 아, 대한민국 증시는 성장주에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왜 에코프로와 2차전지가 이렇게 급등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설명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네. 이런 과정 쪽에서 아. 이번도 거의 이제 시그널들이 점도표 보니까 이제 한두 번 금리 올리면 다 될 것 같아. 예. 생각이 드시죠? 뭘 해야 어, 되겠습니까? 성장주 사야죠. 선제적으로. 네. 성장주 베팅입니다. 이른바 설레발을 우리가 먼저 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시그널을 보이다 보니까 먼저 움직였던 아. 로봇, AI AI. 이런 또 2차전지 성장이 담보된 성장주들. 결국에는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움직이지 마세요. 흔들립니다.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감안하시고 투자 전략 짜실 때 물론 뭐 가치주 뭐 이런 다 있긴 있겠지만은 MZ 세대들도 이럴 때는 기성을 봐야 되거든요. 기성복처럼 기술주, 성장주. 기성 네, 네. 기성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가 있고 또 2차 전지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조금 조명받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전 세계 넘버원 종목킹 김민수 대표로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좋아요, 구독!